2026년 4월 10일, 오늘입니다. 삼성전자가 숫자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2026년 1분기 단 석 달 만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매출은 133조 원,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번 돈을 올해는 단 석 달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6,011억 원이었거든요. 그 1년치 숫자를 2026년에는 1월부터 3월, 딱 90일 만에 넘겨버린 겁니다. 마치 1년치 마라톤 코스를 100m 달리기 속도로 주파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755%입니다. 755%라는 숫자,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년 이맘때 100원을 벌었다면 올해는 같은 기간에 855원을 번 셈입니다. 이게 한 분기 실적 증가율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7조 원이라는 돈잔치, 삼성전자 전 사업부가 골고루 나눠 번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증권가 추정에 따르면 반도체, 즉 DS 부문 하나에서만 52조, 5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반도체 한 부문이 혼자 끌어안은 거예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파는 DX 부문은 고작 2조 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수억 대 팔고 TV와 가전을 수천만 대 납품하는 사업부가 번 돈이 2조 원입니다. 반면 반도체 한 부문은 그 25배 넘는 돈을 같은 기간에 벌었거든요. 마치 식당홀에서 열심히 서빙하는 직원들이 번 돈을 주방 한 명이 혼자 다 벌어온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도체 안에서도 진짜 돈을 번 곳은 어디일까요? 핵심은 AI 열풍이 만들어낸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챗 GPT가 한번 답변을 내놓을 때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속 HBM 메모리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AI를 쓸수록 메모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정면으로 받아낸 거죠.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와 AMD, AI 칩 시장의 양대 산맥이 동시에 삼성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AMD의 차세대 AI 칩 인스팅트 MI4쇼5X에는 삼성전자의 HBM4가 무려 16개 탑재되기로 확정됐거든요. 칩 한 개의 메모리가 16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문인지 감이 오시나요? HBM4 16개, 이건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모델 그록3 전용 칩인 LP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3분기 출하가 예정돼 있어요. 세계 최대 AI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xAI가 생산을 맡긴 겁니다. 메모리는 AMD에게, 파운드리는 엔비디아에게, 삼성전자가 두 전선을 동시에 뚫은 셈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AI 칩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업체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두 고객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삼성을 지목했다는 건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 자리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이번에 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2026년 4월 10일 충남 천안 삼성사업장에서는 AMD의 최종 현장 검증, 영어로 오디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HBM사 납품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현장이에요. 삼성이 엔비디아에 요구한 HBM4 가격, 스택당 $500 중반, 우리 돈으로 약 76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SK하이닉스와 완전히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경쟁사보다 싸게 파는 전략을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의 할인은 없다, 수익성과 자존심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도 엔비디아는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SK하이닉스 하나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십조 원짜리 AI 칩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는 거거든요. 삼성을 끌어들여야 공급 안정성이 생깁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선택은 삼성에게 제값받을 결정적 명분을 선물한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D나노 공정 수율이 20%대에 머물렀거든요. 쉽게 말하면 칩 10개를 만들면 8개가 불량품으로 버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조원을 투자해서 대부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 3월 수율이 60%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반년 만에 수율 3배 껑충, TSMC를 바짝 추격하는 수준에 진입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감을 드리자면 제빵사가 반죽 10개 중 2개만 성공적으로 굽던 상태에서 이제 6개 이상을 완벽하게 구워내는 수준으로 올라선 겁니다. 같은 재료, 같은 설비인데 결과물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수율 돌파가 곧바로 계약으로 연결됐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 AI6 생산을 삼성전자 이나노 공정에 맡겼습니다. 계약 규모가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입니다. 불과 반년 전 적자를 내던 아픈 손가락이 24조 원짜리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의 부활입니다. 메모리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실적.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던 파운드리가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파운드리 가동률은 이미 80% 이상으로 올라섰고 니나노 모바일 수율은 80% 이상으로 안정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면 수조 원대 적자가 사라지면서 삼성전자 전체 이익이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협력사 수십만 개로 흘러들어가고 고용과 투자가 따라옵니다. 한 기업의 공정 수율이 국가 경제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구조인 거예요. 과연 우리 지갑도 함께 두꺼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화려한 숫자 너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음학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완벽히 부활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785억 달러, 사상 최대입니다. 전년 대비 139%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해 예상 매출은 500조 원 이상, 대한민국 명목 GDP의 18%를 단일 기업이 집어삼키는 구조가 완성됐거든요.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활짝 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수출이 139% 폭등하는 동안 내수 시장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수출 호황의 과실이 반도체 업종과 관련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동안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체감 경기 침체와 양극화의 공포 속에 놓여 있죠. 이게 지독한 착시 효과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부를 쌓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공포. 삼성전자가 57조 원을 버는 시대에 그 과실을 전혀 나눠받지 못한다면 그 화려한 숫자는 오히려 내 상실감을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이 착시를 깨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포를 기회로 바꿀 열쇠는 무엇일까요? 답은 삼성전자가 구축한 종합반도체 턴키 솔루션에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설계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이 구조는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가진 무기거든요. 일막에서 아픈 손가락이라 불렸던 파운드리가 이제는 오픈 AI 독점 공급 계약까지 따낸 삼성만의 진짜 경쟁력이 된 겁니다. 단순 메모리 공급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 겁니다. 여의도 증권가가 일제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올려잡은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 평균 ROE 31.7%, 목표 PBR 3배. 이 수치에 할증이 적용됐다는 건 단순 실적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까 그 숫자 기억하시죠? 57조 원입니다. 이 57조 원의 진짜 수혜자는 이나노 수율 극복과 HBM4 공급이라는 이중 엔진을 꿰뚫어보고 2026년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투자자들입니다. HBM4 양산을 위해 삼성전자는 2026년 말까지 일시 D램 생산 능력을 월 15만 장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이 엔진은 이제 막 출발 신호를 받은 겁니다. 완벽하게 부활한 2026년의 삼성전자. 양극화의 공포 속에서 당신을 구출할 가장 확실한 벼락거지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 1,05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는 어떻습니까? 수치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역대급 호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L0 50억 달러짜리 수출 호황이 실제로 대다수 국민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을까요?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그 과실은 생산 현장과 주주, 그리고 관련 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 음식점 매출이 늘어났다고 배달기사의 수입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수출 호황의 온기는 내수시장 끝까지 고르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착시 효과입니다. 지표는 뜨겁고 체감은 차갑죠. 그렇다면 이 착시를 뚫고 실제 수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 메모리 공급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 삼성전자의 구조 변화에 그 답이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설계를 한 번에 묶은 종합반도체 턴키 솔루션은 오픈 AI 독점 공급 계약까지 이어졌고, 이는 단발성 납품이 아니라 장기 구조적 수익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의도 증권가가 일제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냥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 목표 주가에는 예상 평균 ROE 31.7%와 목표 PBR 30배라는 수치가 근거로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ROE 31.7%는 삼성전자가 자기 자본 100원으로 한 해에 31.7원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웬만한 제조업체가 5%에서 7%대에서 허덕이는 걸 감안하면 이건 거의 다른 차원의 수익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PBR 3배의 할증이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할증이란 건 시장이 미래 가치를 추가로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 한 병에 빈티지 프리미엄이 붙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구조적 성장성이 단순 실적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의 성장 궤도가 이 할증 안에 압축돼 있는 셈입니다. 결국 증권가가 보는 건 지금의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되는가, 그 지속성에 베팅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1분기에 쏟아진 57조 원, 이 돈의 진짜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삼성전자 임직원 수는 약 27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57조 원의 영업이익이 27만 명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죠? 진짜 수혜는 주주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주주 중에서도 2나노 수율 반등과 HBM4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변곡점을 미리 읽고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가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갑니다. 변곡점을 먼저 읽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홈런을 치기 직전 투수의 구질 패턴을 이미 읽고 배트를 들어올린 사람만이 공을 제대로 맞출 수 있거든요. 슈퍼사이클의 홈런볼은 이미 투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배트를 들고 있는지, 아직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수익률을 갈라놓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슈퍼사이클의 연료가 아직 절반도 소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2026년이 정점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거든요. 메모리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실적 위에 이제는 파운드리가 추가 엔진으로 가세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활한 2026년의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감각으로 접근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진짜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HBM4 공급 안정성이 분기별로 유지되는가? 둘째, 파운드리 2나노 수율이 추가 고객사 확보로 이어지는가? 셋째, 종합반도체 턴키 수주가 오픈 AI 이후에도 다음 빅테크로 확장되는가?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분기에 시장은 다시 한번 가격을 올려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삼성전자가 잘 된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이 내 자산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 진짜입니다. 수출 지표가 화려해도 내 지갑이 비어 있다면 그 화려함은 남의 잔치일 뿐이거든요. 반대로 지금 이 구조적 성장의 흐름 안에 내 자산 일부가 편입되어 있다면 785억 달러짜리 수출 호황의 온기가 비로소 내 계좌에도 닿기 시작합니다. 2026년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양극화 시대의 어느 편에 서 있을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